네, 감독님, 배우분 지금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감독님께 네, 저기 기자님 손 드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네, 브릿지 경제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씨랑 호흡하는 장면에서 다 영어로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잠깐 나왔는데 이 7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하하 씨를 쓰셨는데 좀 또 저희 영화 속에서는 또 상당히 또 인상적인 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 속에 또 심 스틸러시잖아요. 예, 재현 배우 못지않은 심. 전 포커스뉴스 장지훈 기자라고 하고요. 전 감독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영화 후반에 설정이 이제 너무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게 소구할 수 있는 면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올 이제 날씨도 너무 춥고요. 또 여러분들 마음에 저도 기분이 좋고요. 극장에 찾아주셔서 정말 마음껏 웃으시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연말 분위기도 안 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 아무튼 뭔가 기분 좋은 그런 뭔가 가족 네, 정면 오른쪽 왼쪽 순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정면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정면 한 번 더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면 먼저 봐주시겠습니다. 되게 쭉 봐주시고요.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정면 아래 봐주시고요. 네, 잠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봐주시겠습니다. 먼저 보셨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정면 아래쪽도 봐주십시오. 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네, 정면 다 같이 화이팅 포즈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포즈 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즈 조금 다르게 해서 오른쪽으로 보실까요?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정면 보고 화이팅 포즈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배우분들 그대로 계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이쪽 봐주세요. 네, 이쪽입니다, 오른쪽. 네. 그리고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럼 정면 마지막으로 보고 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분. 안녕하세요. 목숨건전의 감독 송민규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름은 말씀드렸군요. 이상입니다. 하지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한재인 역을 맡은 하주연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오영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보셨으니까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뭐 로맨틱 코미디, 뭐 스릴러, 액션, 뭐 SF, 뭐 모든 장르의 영화들을 많이 보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를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 기존에 있는 로맨틱 코미디들을 보면, 그러니까 잘된 영화들을 보면 이거보다 더 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좀 생각도 들고, 로맨틱 코미디라는 게 감정의 디테일 싸움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좀 출발했던 것 같고,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지만 뭐 액션, 뭐 스릴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런 감정으로 풀어가는 이야기를 기획하면서 이 목숨 건 연애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느낌의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감독님 말씀. 네, 저도 기왕후 그리고 허삼관 하면서 조금 무겁고 조금 너무 진지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그런 캐릭터가 조금 그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숨 건 연애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요.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맨틱 코미디인데 굉장히 거기에 스릴러가 같이 접하면서 긴장감도 있고 그 뭔가 두 남자와의 로맨스가 굉장히 조금 색다르면서도 쫄깃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재인이라는 역할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캐릭터들 중에서는 가장 편하게 좀 더 인간적인 캐릭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게 됐고요. 또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천정명 배우. 저는 목숨 건 연애 이 시나리오를 받아봤었을 때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일단 로칸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면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인 누나랑 이제 지원 누나랑 이제 같이 촬영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팬으로서 같이 한번 촬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꼭 한번 촬영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까 전에 저도 이제 처음으로 영화를 봤지만 뭔가 이렇게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많았었고 기억이 좀 이렇게 새록새록 나서 그런지 되게 즐겁게 봤고, 아무튼 영화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고 제일 매력이 있었던 거는 거의 다 비슷한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긴장감과 코믹이 같이 어우러진, 그냥 제가 읽었을 때는 되게 귀엽고 만화 같은 어떤 따뜻한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에서 시나리오를 재밌게 봤습니다. 예. 네, 영화를 보셨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제 좀 긴박한 상황에서 그 트렁크 안에서 이제 누나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방귀를 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트렁크 안에서 이제 좀 갇힌 공간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웃음을 참느라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영화에는 안 나왔겠구나. 하하 씨가 이제 그거를 대신해서 한번 리허설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 때 이제 무한도전 팀에서 나와서 하하 씨가 오셔가지고 대신 누나를 먼저 이제 같이 촬영하기 이전에 하하 씨가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리허설을 이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누나랑 저랑 하는 것도 어색했지만 남자랑 같이 이렇게 맞닥대고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많이 지금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마지막 엔딩에 보면 이제 그 제이슨 그 친구랑 액션하는 장면도 한 이틀인가 3일에 걸쳐서 촬영했던 것 같은데 되게 좀 뭔가
보셨을 때는 좀 힘들어 봤을,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전 되게 즐겁게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난 에피소드라고 말했습니다. 예. 시나리오에서 로칸이라는 캐릭터를 읽었을 때보다 정명 씨가 같이 하면서 되게 더 매력적으로 많이 입체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열심히 뭔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줘가지고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하시고 배려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낯가림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진백님 씨는 이제 외국 친구인데도 비해서 굉장히 약간 유쾌하고 굉장히 약간 개구장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재밌게 잘 지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또 감동했던 건 대만이 아닌 한국에서 영화를 촬영하는데도 어떤 불평 불만도 없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다르지만 영화에서 영화 캐릭터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그죠? 실제는. 네, 그래서 되게 저는 두 분 다 너무나 촬영장에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 7억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무도빠인데 10여 년 넘게 무한도전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영화를 찍는 과정 중에 무한도전이 저희 영화 촬영 현장을 스케치하러 왔잖아요. 물론 하하 씨가 왔는데 근데 10년 넘게 장수하는 대한민국 대표 프로그램에 그 쇼에 저도 출연하고 우리 영화 현장이 소개된다라는 게 뭐 솔직한 말로 정말 무한한 영광이었고 하하 씨가 출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영화상에서 하하 씨를 제가 어떤 쓰임새로 쓸까 고민했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배역이나 뭐 이런 분량이 들어가면 약간 우리의 어떤 흐름이 깨질 수 있어서 그 정도로 제한을 두고 했던 거고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무한도전에 우리 영화팀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게 뭐 거의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값어치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지원 배우님. 네, 한재인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영어를 공부해서 막 유창한 영어 실력은 아니고요. 감독님하고 얘기한 컨셉은 한국에서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한 그런 작가가 하는 영어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영어 분량 대사가 많아서 현장에서 뭐 또 쉴 때 열심히 영어 대사는 준비했고요. 일단 뭐 대본 전체의 어떠한 흐름이나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씨는 배우로서 지원 씨만의 어떤 되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읽었을 땐 되게 재미있고 유쾌한데 막상 배우가 연기하려면 되게 힘든 씬들이 있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되게 설득력이 없는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씬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지원 씨가 그 현장에서 그 인물을 하면 그냥 그 옷이 본인 옷처럼 되게 딱 달라붙는 그런 배우로서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메신 제가 이 씬 되게 어렵겠다 하고 겁을 많이 먹고 갔는데 지원 씨랑 같이 하면은 되게 편하게 연기가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로서는 참 좋은 장점이지 않나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오빠 때문에 오히려 어떤 코믹한 상황에서 하는 것들을 오빠 덕분에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진지하게 했고요. 오빠가 그 현장에서 또 감독님과 이렇게 아이디어도 이렇게 제가 야야야 하는 거는 우리 아이디어로 하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 감독님이랑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진백님 씨, 천정명 씨, 또 정세 오빠 나오시는데 제가 정세 오빠의 케미가 제일 좋으면 어떡하냐고. 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오빠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간단히 또 지원 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영어를 잘해가지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신인 감독이잖아요.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하지원 씨라는 배우를 봤을 때 인간 하지원 씨는 너무 착해요. 그 이상 뭘 다른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적으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데 배우로서는, 감독이 느끼는 배우로서는 이게 같이 일하면서 계속 찍으면서 제가 제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지원 씨라는 배우를 제가 딱 느꼈을 때는 정말 커다란 바다 같은 그런 넓이의 배우. 근데 이제 제가 그 배우를 다 온전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배우인데 저는 그냥 단지 컵 한 크기의 정도밖에 안 되는 감독. 근데 이거를 다 담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굉장히 감독으로서 좀 안타까웠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배우로서의 역량을 제가 다 펼쳐보여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게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든 건 뭐냐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전 세계에 유명하신 정말 훌륭하신 감독님 있잖아요. 하지원 씨랑 한번 일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아, 그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간 지원 씨 감사합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감독님이 설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의상팀이랑 이렇게 헤어팀이랑 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좀도둑 느낌이 아닌 되게 멋을 부릴 줄 알고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어떤 멋스러움이 있었으면,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비주얼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 허종구라는 인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허종구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게 조금 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쾌한 만화 같은 어떤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선 느꼈던 그 긴장감과 코믹에 있어서 허종구라는 인물도 작지만 조금의 긴장감과 조금의 어떤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현장에서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정세 씨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노력하시는 배우라는 게,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현장에서 찍는 순간 아이디어를 내면 저는 이제 천재가 아닌 이상 뭔가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하자고 했더니 저희가 밤샘 촬영이 끝나고 자기가 저한테 한 2시간 빼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2시간 동안 밤새 촬영 끝나고 2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콘티까지 그려오시면서 뭐 의상뿐만이 아니라 뭐 일단은 콘티까지 그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줬고, 숙제를. 결국은 영화 찍는 내내 정세 씨가 준 숙제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에 그래도 많이 녹아 들어간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흡족하고, 숙제 잘 해결한 거죠? 그래서 오정세 씨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숙제 내주셔가지고. 네. 다음에 할 때는 좀 빨리 내주세요. 네. 자체가 약간 좀 과한 설정들이 있긴 해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근데 로카니하고 제이슨하고 차이는 그거인 것 같아요. 기자님 보신 대로 과거에 히스토리가 있냐 없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제이슨과 로카니를 대하는 제인의 어떤 뭐 태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로카니는 과거서부터 쌓아왔던 히스토리에 의해서 힘든 순간에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제이슨과의 관계는 순간적인 이상형으로서 순간적인 느끼는 그런 짧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기자님 죄송한데 질문이 또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인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수사에 나서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자행되고 이런 거는 이제 영화적인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 이 대사가 약간은 이래도 될까 싶었던 게 오늘쯤 시체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대사가 그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데에서 거기에 직업인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로맨스 영화인데 남녀 주인공 캐릭터가 그렇게 설정이 되면 그게 관객들이 그 둘의 마지막에 그 사랑을 좀 애틋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이 들었던 거거든요. 저는. 글쎄요,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뭐 관객들의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 틀리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인이라는 캐릭터는 어찌됐든 간에 일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갈증과 사랑, 또 이상형을 만나서 또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는 갈증 두 가지가 충돌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걸 끌어간데 만약 그게 이제 표현상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좀 뭐 그건 뭐 저의 불찰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로맨틱 코미디로 좀 밝게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표현의 방식의 하나이지 않을까. 그것도 뭐 그러니까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너무 또 무겁게 표현한다는 것도 뭐 항상 이렇게 봐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저도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근데 조금 그러니까 다른 느낌의 어떤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좀 과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수위 조절이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뭐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한테 한번 그 평가는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질문. 닥쳐봐야 알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연애는 지금까지는 제가 목숨 걸고 해본 연애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목숨 걸고 꼭 지켜야 할 것. 저는 뭐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뭐 영화 촬영을 한다던가 현장에서 뭔가 에너지를 남겨두지는 않아요. 뭐 이건 어느 정도 힘을 남겨뒀다가 다음에 써야지. 그냥 저는 약간 최선을 다하면 그냥 후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의 선택이고 뭐 제가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거창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 순간은 좀 최선을 다하는 편이어서 네. 영화 찍을 때마다 목숨 겁니다. 네, 목숨을 걸고 연애해봤던 적이 그런 질문하신 거죠 지금 첫 번째 질문. 네, 목숨 걸고 연애하신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있다면 뭔지. 어렸을 때 연애를 해봤었을 때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제 기억이 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숨을 걸고 꼭 지켜야 될 거는 제 가족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꼭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네, 네, 오정. 하게 정명 씨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경험이 있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저한테는 가족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한재인을 믿지 못하는 세계와 또 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믿지 못하는 한재인의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 그러니까 큰 축은.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그러니까 한재인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지기 전에는 사실은 모든 보조 출연자와 배역들을 굉장히 조폭 느낌의 건장한 사람들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대한민국 현실에 좀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쉽지 않았었고 사랑에 빠진 이후에는 그냥 일상의 어떤 그런 그 연기자들로 꾸려가고 싶었고 그리고 경찰도 가능하면 유약하거나 뭐 그러니까 좀 어딘가 좀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한재인이 바라보는 세계관 또는 인물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또 기자도 어떤 기자라고 부르기 언론도 약간 재인이가
언론 자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의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뭔가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기가 믿지 못하는 세계에 뛰어드는 거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그러니까 보시기에도 저도 그 배우한테 주문할 때 그 배우도 굉장히 의아해하더라고요. 그 배우의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항상 어디 뭐 뒷골목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던 배우인데 기자 역할을 자기도 태어나서 처음이래요. 근데 한재인을 협박하듯이 한번 연기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했는데 이제 그게 그냥 한재인이 느끼는 세계관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 장면들이 다 마음에 드는데 지금 영화에는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쓰레기통을 서로 이제 그 집게를 코에 꽂고 곡을 쓰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장면인데 그게 편집에서 많이 잘렸어요. 많이 잘려가지고 그 씬 자체의 어떤 맛이 이렇게 크게 살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거 찍으면서 뭐 로카니아하고 제이니하고의 어떤 둘 간의 뭐 30년 넘는 그 우정의 케미들이 보여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머릿속에 콘티 그리면서 그렸던 것보다 훨씬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곡을 쓰고 집게 찍고 하는데 코맹맹 소리가 나는 게 너무 한재인도 사랑스럽고 로카니도 귀엽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편집하면서 좀 많이 드러나서 좀 아쉽긴 한데 뭐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애착이 가는 장면이지 네. 않나 싶습니다. 네. 네, 하지. 제가 액션을 이번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고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저는 더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고, 저는 고생스러웠던 것보다 제가 영화에서 방구를 이제 끼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가 조금 저한테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연기한 것보다 영화로 된 거 보니까 더 뭔가 이렇게 더 리얼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근데 감독님이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는 마네킹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 부분 촬영할 때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무거웠던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이렇게 감독님이 이제 어떤 코믹의 어떤 타이밍이라던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코믹한 장면을 연출할 때 저는 되게 신났었어요. 네. 천정명 배우님. 그래도 첫 촬영했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촬영했었을 때 제가 이제 좋아하던 동네 이태원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지연 나랑 저랑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막 수갑 도둑이다 하면서 이제 그 경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쫓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첫 촬영이어서 그런지 좀 긴장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스타트를 해서 그런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정세 배우님. 그 아까 지원 씨랑 연기했던 그 서로 입을 맞고 방구 끼는 씬이랑 마네킹 연기했을 때가 촬영 전날 제일 고민이 됐던 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글로 봤을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마네킹으로 하고 있는 인물이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저는 했었었는데 지원 씨가 하니까 어이없는데 되게 사랑스러운 인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했던 것보다 되게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그 방구 씬도 되게 방구나 뭐 이런 1차원적인 게 자칫하면은 공감대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지원 씨 때문에 하여튼 현장에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기억에 제일 많이 남습니다. 네. 네, 답변